21번입니다. 단어 문제인 듯 해요.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조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건 토익 문제란 말이죠. 물론 좀 다르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거의 그렇습니다. 지금 예전에 그거 한 적 있지 않나요? 세법 분야에서 그녀의 강한 뭐 때문에 그녀는 탑자리에 오를 수 있었다. 그걸 한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 얘는 약간 그런 거예요. 얘도 지금 그녀의 어떻게 스트롱 강한 리서치 스킬 때문에 이 사람은 is being considered, 고려되었대요. 프로덕트 디벨롭먼트 포지션에, 그 직책에 고려를 받았대요. 그러니까 약간 스카우트 제의를 받거나 승진 제의를 받은 겁니다. 어떻길래 그랬을까? 조금 뛰어나거나 그런 뜻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지만요, 사실 이게 최고 좋은 얘기입니다. A가 정답인데요, consistently가 꾸준하게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좋게 생각하는 말이겠지만 미국에서도 좋게 생각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꾸준하게, consistently, 정답률이 매우 높아요. 저는 지금 일관적으로라고 적어 놓긴 했는데요, 저는 꾸준하게로 외웠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라고 외우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남는 형태로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한 분야에서 계속 꾸준하게, 강하게 또는 잘 했기 때문에, 그래서 승진을 하거나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다, 그렇게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있나요? 네, 4번을 일단 먼저 봅시다. 얘는 뜻이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일단 상대적으로라고 적으시면 좋겠고요. 상대적으로 강해도 이 사람이 뽑힐 수 있죠. 맞는 말입니다. 이것도 국어 싸움인가? 아니야, 이건 국어 싸움은 아니고 토익의 우선 싸움, 우선순위 싸움이에요. 이거는 꾸준하게 잘한 사람과 상대적으로 조금 더 나은 사람. 자, 누가 더 나을까? 그렇지만 꾸준하게 계속 강한 능력을 보여준 사람이 좀 더 센 사람이죠. 상대적이라는 얘기는 마지못해서 뽑는 느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2순위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틀렸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토익은 오답이 아니라 후순위일 뿐입니다. 아시겠죠? 4번은 2순위라고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조금 더 낫다는 얘기는 좀 낫다는 얘기입니다. 비교 우위라고 하죠. 약간 낫다는 얘기고, 꾸준하게 강하다는 얘기는 참 마음에 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센 놈들이 있죠. 컨시스턴트리가 센 놈입니다. 얘 웬만하면 다 이깁니다. 그래서 얘를 골라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승진이나 스카우트 당할 때 컨시스턴트리 나오면 그냥 얘가 정답입니다. 지속적으로 약간 그런 느낌도 되고, 얘가 형사가 되면 컨시스턴트가 되겠죠. 그 꾸준한 능력 때문에, 꾸준한 어떤 능력 때문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즉 형형명으로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얘가 그때도 얘를 골라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또 물어볼 거 B? 안겠나? D 그랬어요? 저 D. 똑같은 거구나. 또 없나요? 그렇지, D는 물어볼 만 했습니다. 요거는 물어보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한테 도움이 될 거니까요. 그러면 22번 가겠습니다. 너무 말장난 같죠? 근데 어쩔 수가 없네요. 우리가 얘를 싸워서 이겨야 돼요. 진짜 말장난이에요. 토익은 말장난. 그 로스쿨 가려고 하면은 리트 쳐야 되고 토익도 쳐야 되는데, 로스쿨 가려면 토익 900이 넘어야 되거든, 무조건. 네. 상위권 학교 가려면 거의 만점에 가까워야 되고. 근데 그 사람들이 언어 영역을 배운단 말이야. 언어 추론. 근데 토익 공부하니까 그게 늘고, 그거 하니까 토익도 늘어요. 그 얘기는, 이거는 외국어로 된, 영어로 된 논리 문제입니다. 자, 22번 보겠습니다. 자, 정답은 B번인데요. 배경 지식을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리스트는요, 명단, 사람 명단을 얘기할 수도 있고요, 목록, 목차 같은 거, 요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거는 뭘까요? 명단이란 말은요, 사람들을 적어 놓은 명단이겠죠. 근데 그 명단은 사람의 수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increasing이 나오면 증가라는 뜻 아닙니까? 아니면 증가하는 이겠죠? 증가하는 이겠네, 여기서는. 증가하는 명단. 그러니까 뒤에 지금 로컬 시티즌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후라고도 했으니까 이거 시민들 아닙니까? 지역 시민들. 그러니까 지역 시민들의 명단이니까 지역 시민의 명단이 증가하는 느낌이니까 그게 뭡니까? 한마디로 사람의 수가 증가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 B번이 정답인데, 이것도 아마 A번 고민하신 분 있지 않나? 다행이네. A번 없나? D. D도 한번 볼게. A번 고민 안 했으면 다행입니다. 참고로 A번은 퍼센테이지라고 했으면 맞을 수 있었습니다. 퍼센테이지였으면. 그럼 D 한번 볼게요. D는 뭐 하는 놈이냐? 불만. 그래, 불만이 증가할 수도 있지. 그래, 이게 현실적이네.
자, 그럼 불만이 증가할까? 명단이 증가할까? 솔직히 이거는 솔직히 우열을 가리기 힘들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지? 이건 솔직히 우열을 가리기 힘드네. 왜냐면 내가 아까 설명했을 때 그래 사람의 수가 증가한다는 의미의 리스트네. 그래 그럴 수는 있겠다. 근데 불만이 줄어나갈 수도 있잖아. 맞지? 그럼 한번 볼게요. 지금 이 후는 그냥 시티즌을 설명했는 거기 때문에 사실 별로 도움은 안 될 것 같습니다. 맞죠? 지금은 딱 여기까지만 보면 될 것 같은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아티클 기사가 보고했다. 데디아를 또 되어 나왔네. 그러면 지금 unincreasing list가 주어겠네요. 그러면 해석을 할 때 증가하는 빈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네. 근데 명단이 증가한다. 증가하는 명단이다. 증가하는 불만이다. 불만이 증가하고 있다. 불만을 증가시킨다. 요건 약간 의역을 했는 감이 있거든요. 제가 딱 떨어지진 않아서. 원래는 증가하는 명단, 증가하는 불만이죠. 그럼 그걸로 얘기할게요. 증가하는 명단, 이건 사람 수라고 했죠. 그러면 증가하는 불만. 자, 요것만 가지고는 솔직히 안 돼요. 이거를 의역을 할 수밖에 없어요. 맞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명단이 사람 수가 증가한다. 왜 바로 한다라고 했는지 알죠? 대어리즈니까 그냥 바로 동사 때린 겁니다. 그러면은 불만이 증가한다. 자, 이렇게 하면 이거 솔직히 상관없지 않나요? 전혀 둘 다 되지 않나요? 요거는 솔직히 논리적이고 자시고 할 거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토익에서 실제로 나온 겁니다. 근데 왠지 얘기해 드릴게요. 지금 후예가 필요 없다고 했죠. 제가 필요하네요. 이럴 때는 후를 볼게요. 어떤 사람들인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Who are not favor, 좋아하지 않는 사람. 자, 여러분, 좋아하지 않는 지역 시민들의 불만보다는 좋아하지 않는 지역 시민들의 숫자, 그 수가 증가한다는 말이 더 매끄럽습니다. 이게 국어적인 표현이거든. 왜냐하면 이게 논리적으로 중복이라고 합니다. 논리적으로 흐름이 어울리는 걸 골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야. 저거 반대하는 사람, 즉 반대하는 지역 시민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깔끔하지? 반대하는 지역 시민들의 불만이 증가하고 있다. 반대하는 지역 시민들의 불만. 반대한다는 사람과 불만이란 말이 논리적으로 중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건 조금 과하다는 말이에요. 연결성이 깔끔하지 않다는 거지. 그런데 아까 전에 제가 말한 거는 그냥 모르듯이 갔어. 맞죠? 반대하는 지역 시민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했다니까. 그래서 정답이 리스트야.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반대하는 사람들의 불만이 증가하고 있다. 이건 논리적 중복이라고. 반대하는 사람 불만. 그렇기 때문에 리스트가 정답. 그리고 하나 더, 리스트가 세. 왜냐면은 명단이란 뜻이 사람 수가 될 수 있다는 포인트 때문에, 토익은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게 현명한 선택입니다. 아시겠죠? 무조건 리스트가 사람 숫자가 될 것 같잖아요. 그럼 100% 정답입니다. 숫자를 많이 맞아요. 그것도 좀 있긴 있어요. 그런데 불만의 수라고 해도 할 말은 없어요. 근데 제가 아까 말했듯이 그 뒤에 있는 말 자태 때문에 지금 불만보다는 사람 명단이 훨씬 나았습니다. 그리고 불만도 수가 조금 와닿진 않는다. 그렇죠? 네, 근데 될 수는 있었습니다. 불만이 증가한다는 말은 될 수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명단이 좀 더 나았어요. 자, 정리하자면 리스트는 명단이 되니까 사람 수 무조건 그냥 정답입니다. 이게 되면. 아시겠죠? 일부러 그런 걸 추렸습니다. 정답되는 포인트. 어렵긴 했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거 그대로 외우시면 시험장에서 쉽게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걸 안 냈습니다. 최근 거는 약간 내가 봤을 때는 요즘에 나온 기출이긴 하지만 쓸데없는 것도 몇 개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좀 알짜배기로 많이 달았습니다. 물론 한 끗 차이지만. 또 질문 있으십니까? 근데 방금 이런 논리는 계속 풀다 보면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계속 물어봐 주셔야 됩니다. 진지하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이해가 안 가면. 23번 보겠습니다. 옛날에 로스쿨 준비생이랑 진지하게 토론을 했거든요. 참고로 그 사람이 지금 변호사 됐습니다. 좀 뿌듯해요. 변호사랑 내가 논리적으로 싸운 건 아니고 내가 가르쳤잖아. 조금 뿌듯해요. 그리고 나는 변호사인지도 모르고 가르친 사람도 있었어요. 나중에 자소서를 좀 봐달라고 해서 봤는데 변호사 자격증이 있더라고요. 내가 그 사람은 사법고시를 붙은 사람이야. 마지막으로
저기 그래서 제가 도와드릴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빨리 그래서 뭐라고 할 수가 없겠더라고. 예. 근데 자기 뭐 말하는 게 약하고 뭐 하는데 어떻게 도와주긴 해야지. 근데 좀 작아지더라고요. 예. 가기 전에 사람 가르칠만 했는데 이미 달성한 사람 가르치려고 하니까 조금 그랬네요. 아무튼 그랬습니다. 예. 자 갑시다. 한마디로 논리는 그 똑똑한 사람들도 별로 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괴감에 빠지지 마세요. To find the copy room. 복사실을 찾기 위해서. 원래 투부정사가 맨 앞에 나오면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하시면 좋습니다. 아니면 하려면 뭐 이런 식으로 if하고 비슷하게 해도 돼요. 예. 왜냐하면 투부정사에 대해서 제가 깊이는 얘기 안 했지만 투부정사가 if처럼 해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처럼요. 네. 예. 하기 위해서라고 해도 돼요. 복사실을 찾으시려면 하기 위해서 work street 명령문이에요. 명령문. 똑바로 걸어가라. street는 사실 부사라고 보셔도 괜찮습니다. 뭐 down this hall 뭐 이렇게 저쪽으로 내려가라. 홀 타고 내려가라는 얘기죠. and는 접속사, go가 동사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자리는 똑같이 전치사가 또 와도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부사가 오거나. 근데 왜 전치사란 말을 제가 미리 했냐면은 더가 나왔잖아. 자 여러분, 더나 어나 on 앞에 전치사도 올 수 있고 ing도 올 수 있고 투부정사도 올 수 있다고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기들이 자세히 보시면 클로즈는 아까 전에 우리 시간이 아니구나. 클로즈 같은 경우는 전치사는 안 돼요. 이거는 형용사, 동사, 명사. 뭐 나머지는 전치사라고 퉁 치자고요. 해석으로 푸는 거야. 자, 근데 고랑 어울리는 걸 찾으려면 다 될 수 있어요. 고 오버도 있고 고 패스트도 있고 고 드로아웃도 있어요. 해석으로 푸는 거야 이거는. on the right 요거부터 봐야겠네요. 이거는 방향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치사 on이 방향 전치사가 될 수 있어요. on the left, on the right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right 하면 오른쪽이네요. 그럼 오른쪽에 있는 컨퍼런스 룸, 회의실, 땡땡, 회의실을 어떻게 갈까요? 여러분, 지나가면 어때요? go past. past가 지나가는 이런 뜻이 있거든요. go past가 합쳐서 지나간다라는 해석이 됩니다. 요거는 전부 다 연결해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복사실을 찾으려면 이라고 나왔어요. 맞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나가는 그런 느낌이 맞는 것 같아요. throughout은요 go throughout이 아니에요. go through였으면 비슷했어요. go throughout 같으면 조금 달라져요. throughout은 곳곳에라는 뜻이 돼버려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는 거는 go through예요. 걔는 go past랑 동의어입니다. go over는 여기와는 상관없는 그냥 있기만 하는 단어고요. over는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여기서는 넘어가는 거는 좀 이상하죠. 그냥 넘어간다고? 왜 넘어가지? 그건 도둑인데 맞죠? 그래서 맞지 않습니다. go past랑 go through 적어야 되겠다. go past는 go throughout 하고 달라요. 지금 out이 있는 거야. 이거는 D번은 뜻이 달라집니다. 참고 바랍니다. 질문 있나요? 여러분 더 앞에 전치사 올 수 있는 거는 전관명으로도 외우고 계실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24번으로 가봅시다. 24번은 정답이 D번입니다. 그리고 부탁이 있다면 좀 이따 수업이 끝나고 나면은 가시기 전에 까먹을 수 있으니까 바쁘시더라도 가시기 전에 요거랑 저번에 9 있잖아요. 9까지 했던 거랑 난이도가 어느 게 더 쉬운지 대략적으로 그냥 카톡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가 지난번 게 쉬워요, 아니면 비슷해요, 아니면 뭐 이번 게 조금 쉬워요, 뭐 이런 식으로 카톡 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24번은 D번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얘는 좀 그냥 끊겨서 수동태라고 하면 조금 그래요. 에스크란 특징을 살리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연하게 CD 중에 골라가 맞춘 사람도 있을 겁니다. 에스크는요 O형식이고요 목적 보호가 투부정사인 놈입니다. 여러분 O형식이 수동태로 바뀌면 목적어가 날아가고 지금처럼 be asked가 되고 목적 보호인 투부정사는 살아남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CD 중에 정답을 고르셔야 되는 거고요. 이거 잘 안되면 외우는 게 낫다고 했죠. be asked to 동사 원형을 외우거나 ask 목적어 투부정사를 외우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한마디로 ask는 어찌됐든 to랑 지나다라는 얘기죠. 수동태가 되었더니 가까이 있고 능동태일 때는 좀 떨어져 있다. 그러면 will이냐 was냐 과거냐 미래냐만 찾아도 될 것 같네요. 일단 여기까지는 올 수 있어야 풀 수 있겠죠. 자 여러분, 시제를 푸는 방법은 다른 동사 시제가 있으면
그 아이랑 맞춰줘도 됩니다. 아니면 시간 부사 같은 거 있으면 그 아이에 맞춰줘도 되죠. 근데 여기서는 but이라는 등위 접속사 뒤에 rejected라는 과거 동사가 튀어나와 있어요. 그래서 과거인 D번이 정답이다 라고 빨리 풀 수 있습니다. 아니면 해석 다 하셔야 됩니다. 근데 rejected가 왜 동사냐고 묻는다면 and나 but과 같은 등위 접속사는 아시다시피 주어가 같으면 생략될 수 있습니다. 그 원리를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이 투부정사는 목적 보호라고 표시를 일단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거품이 많은 문장이었습니다. 그것만 알아주세요. but 뒤에 rejected는 과거 동사다. 얘 때문에 시제가 과거인 D번이 정답이다. 그렇게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B번이 왜 정답이 안 되느냐? 같은 과거인데 투부정사가 지금처럼 바로 붙으려면 ask는 be asked 수동 형태가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이해가 잘 안 된다면 이 통으로 외우시는 것도 권장합니다. 일단 적어주세요. 질문 있나요? 그러면 일단 적으시고 25번으로 곧 갈 거예요. 25번은 단어 문제네. 자, 25번은 단어 문제네요. 자, 25번은 단어 문제인데요. 토익식으로 접근을 하자면 B번은 시설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다른 시험에서도 토익처럼 나오니까 그냥 같이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시설이 나올 때는 보통 뒤에 시설과 관련된 단어가 나옵니다. 보통 헬스장 시설 많이 나오고요. 아니면 이제 카페테리아 같은 거 나오고, 지금은 다이닝 에어리어가 나왔네요. 먹는 공간이네요. 오디토리움. 공간이 계속 나오고 있죠. 컨퍼런스룸. 이렇게 공간 같은 거 나오는 것도 시설과 연관성이 있다는 생각을 항상 하시면 좋겠습니다. 10번에 장비라는 말과 보기에 자주 나옵니다. 장비는 진짜 헬스 장비 같은 거 나열돼 있어요. 서치 에즈 쫙 머신 그러면은 이제 이퀴먼트가 될 수 있는데요. 지금처럼 방 정도의 규모, 공간 같은 거의 개념이 나온다면 그때는 시설을 고르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시설과 장비를 묻는 문제입니다. 장비는 진짜 장비가 나와야 되고 시설은 방과 같은 공간도 시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도서관이라고 해도 그거 시설이라고 합니다. 학원도 시설이고 학교도 시설입니다. 교육시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팩실리티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그냥 명사 자리에 시설이 정답이 된 겁니다. 포함한다는 뜻이니까요. 이벤트는 행사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행사 시설은 포함한다. 이 방들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싸그리 다 묶어서 목적어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별거 없죠? 장비랑 시설, 근데 시설이 방과 같은 공간도 시설이 될 수 있다. 학교도 시설이고 도서관이라는 그 작은 공간도 시설이다. 질문 있나요? 그러면 26번 가겠습니다. 26번 although는 접속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뭐뭐일지라도 뭐뭐이긴 하지만 부정적인 뜻. 자, 그건 그런데 지금 is라는 비동사 뒤에 주격보호인 형용사 고르면 그냥 끝나는 문제네요. 거창하게 볼 필요가 없어요. al 끝나고 그리고 li 가린 것도 형용사니까 막말로 에센셜 요거는 좀 봐왔어요. 우리가 이게 형용사라서 10번이 정답입니다. 얘는 다른 거 볼 필요 없습니다. 그나마 조금 얘기할 게 있다면 지금 대절이 나왔는데 이 대절을 저는 진주어라고 표시하셨으면 좋겠고 it을 가주어라고 표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정도만 표시했으면 좋겠고 대절은 통틀어 가지고 실질적인 주어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나름 명사절 접속사입니다. 여러분 명사절이 대절 같은 게 동사 뒤에 많이 나와서 목적어 역할을 많이 하는데 주어 역할하는 대절은 잘 안 나왔어요. 그 이유는 지금처럼 쓰기 때문입니다. 대절이 길면 그냥 뒤로 빼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해석은 뭐 가주어든 진주어든 상관없이 그냥 하시면 비슷하게 돼요. 왜냐면 그것은이라고 it을 받아줘서 해석해봤자 지금 이거 it 가주어 대진주어 식으로 나눠서 있는 거랑 해석 똑같아요. 그냥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이분도 뒤에 ing 나온 거는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분사 구문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is라는 동사가 튀어나오는 바람에 이 sending도 동명사입니다. 주의하실 점은 지금은 콤마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동사가 나왔어요. 제가 말하는 콤마는 사실 동사가 나오기 전에 콤마가 나온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지금은 아예 동사가 나오고 콤마가 나왔기 때문에 동명사인 주어라고 볼 수 있겠고, 코스틀리는 사실 여기서는 형용사로 쓰입니다.
그것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코스틀리는 왠지 비용과 관련된 단어인지는 아시겠죠? 비싸다는 뜻입니다. 코스틀리는 비싼, 그거까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에센셜은 매우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냥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중요하다, 필수적인 그런 뜻이라고 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지금 A번은 품사가 뭐냐? 분명히 L은 형용사라고 했는데 얘는 지금 S가 붙어 있으니까 맞죠? 얘 같은 경우는 뭐렇게 해야 되지? 잠깐만, 이게 본질인가? 잠깐만요. 얘들 같은 경우는 그걸 안 내거든요. 안 나오는 거 안 내거든요. 틀린 거 잘. 옛날에 디스파이트 오브 토익에서는 한 번씩 나오긴 했는데 거의 안 나오긴 했거든요. 필수적인 것이라는 명사가 되기는 합니다. 잘 안 써서 그렇지. 정말 잘 안 씁니다. 있긴 있는데 정말 잘 안 써. 그래서 에센셜은 그냥 형용사로 외우셔도 아무 문제는 없겠어요. 1번이 명사이긴 합니다. 또 질문 있나요? 그러면 27번 가겠습니다. 단어 문제예요. 자, 여기서 하고 싶은 말, 정답은 일단 B번 carefully. 정답률이 조금 높은 단어죠. 조심스럽게, 주의 깊게,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조심스럽게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근데 문제는 빈칸 뒤에 있는 inserting이 insert라는 동사일 때 어떤 뜻인지를 잘 모르는 분이 많을 겁니다. insert는 원래 동사일 때 넣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넣다 이렇게 해석하는 걸 권장하고요. by ing가 뭐뭐 함으로써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넣음으로써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어떨까 그거예요. start 동사원요.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넣음으로써 시작해라 뭐 이런 식으로. 뭐 사용하기 위해서 무엇을 메모리 카드를 사용하기 위해서 조심스럽게 이렇게 맞죠? 조심스럽게 넣음으로써 시작해라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이고야, 이거 갈로를 조금 잘못했네. 입까지는 같이 묶어줘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ing의 목적어가 it이니까. into 거품, on 거품, 나머지 다 거품 하시면 되겠습니다. 디지털 카메라 얘기, 메모리 카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질문 있나요? insert는 in이 들어갔으니까 왠지 안쪽으로 뭔가 들어가는 느낌이기도 하죠. 요거 자주 나오니까 외워주세요. 질문이 없으면 28번. 28번은 자리 문제입니다. 자, the most innovative, tive가 형용사겠죠. 그래서 빈칸은 명사, 마무리 딱 돼서 주어 역할 하면 딱 좋겠어요. the most가 나오면 일단 그냥 이거 명사 자리니까 보기 보는 게 낫겠다. 보기에 션도 명사잖아요. 1위는 일단 명사 절대로 안 된다고 했고 ing 형태는 웬만하면 명사한테는 진다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동사로 보이는 10번이 조금 걱정은 되죠. 명사도 될 수 있다는 놈이 될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제가 뭐라고 했죠? 무시하고 그냥 션이 최고다. 다만 ER이나 OR, 사람 명사 같은 놈이 혹시나 있으면 둘 중에서 싸우지 다른 놈이랑 싸우지는 마십시오. 그래서 정답은 A번. 다만 A번이 보기에 없다면 10번이 정답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게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갈로를 친다면 워즈 앞에서 끊어지고, 그리고 뭐 디자인이 여기서는 주격 보호가 될 거고요. 얘는 PP예요. 왜냐면 앞에 명사를 꾸며줄 수는 있으니까요. 그리고 나머지는 갈로 치시면 끝나겠습니다. 서브미션은 뜻이 굳이 얘기하자면 출품 또는 출품 작품, 그러니까 출품작 이런 뜻도 될 수도 있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있나요? 일단 28번까지 했고요. 이제 두 문제 남았습니다. 30번은 자리 문제고 29번은 나름 문법 문제입니다. 자, 29번 가겠습니다. 29번 문제를 접근하기에 앞서서 빈칸 뒤에 ing가 나왔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저도 전치사 문제 또는 분사구문 문제라고 써놨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최근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before, after 같은 경우는 전치사 접속사가 둘 다 되기 때문에 ing가 떠도 막말로 그냥 부사절 축약인 분사구문이 해도 되고 전치사 플러스 동명사라고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편의상 가로칠게요 그냥. 근데 문제는 뭐죠? 얘들이 나온 분사구문이긴 합니다. 얘들은 접속사니까요. 얘는 전접이고 already는 부사고 버포는 뭐라고 해야 되지? 굳이 버포는 굳이 하자면 부사라고 합시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자리는 부사는 좀 그렇고요. 전치사나 접속사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냥 해석한다고 생각하세요. even if가 아까 전에 even though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냐 뭐뭐 전에냐 그냥 그 해석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going 뭐 갔음에도 불구하고냐 가기 전에냐 그런 해석인 거죠. 근데 지금 고스로니까 뒤에 한번 볼게요. 세큐리티 체크니까 보안 약간 맞죠? 약간 보안 거기를 지나간 것 같아요. 보안 검색대. 네, 보안 검색대를 이제 통과하기 전에냐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냐 솔직히 전에가 좀 끌리긴 하는데 Please make sure 확실히 해주세요. To have your boarding pass 그리고 passport ready는 준비예요. inspection 이걸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기 전에 이제 보딩 패스는 이제 탑승권 그리고 패스포트는 여권을 준비해서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전에가 훨씬 맞는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거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터무니가 없네요. 해석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단어 좀 익혀주세요. 여권이랑 그런 단어들요. even if가 그럼에도 불구하고인지 알아주세요. 질문 있나요? 그럼 오늘의 마지막 30번을 하겠습니다. 자, 소유격이죠. 콤마에서는 of에서 끊어지니까 명사 자리네요. 근데 이 단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일단 D번은 부사니까 D번만 확실히 제낄 수 있습니다. A번도 제낄 수는 있겠네요. 형용사니까. 근데 문제가 있어요. 사실 TIC도 형용사라고 배웠는데요. 이 단어는 뭐 한 번 한 적 있는 단어예요. 사실은 처음인 분도 계시겠지만 이거 비평가라는 사람 명사입니다. 크리틱 외워주세요. 그리고 B번은 약간 보통 리즘 같은 거 나오면 사상이 많이 나오는데 비판이란 뜻을 가진 그냥 명사입니다. 그러면 이거 사람 명사 대 그냥 일반 명사 싸우는 거죠? 근데 수일치를 하려고 했으나 was라는 단수가 나오는 바람에 이 문제는 해석밖에는 방법이 없게 되었습니다. 비판이냐 비평가냐 그런 문제입니다. 근데 그 기자의 비평가라고 하면 말이 되지 않죠. 그 사람의 비평가는 말이 안 되네요. 그 리포터의 비판. 그래서 정답은 B번입니다. 별 문제는 아니었네요. 예, 이 문제는 그저 그런 문제였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싸그리 갈로 치시면 되는 거라서 구조 파악은 어려운 게 없었는데 크리틱이 비평가라는 사람 명사 된다는 거 꼭 외워주세요. 상당히 중요해요. 30번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